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광성 밖으로 나가자 신이치는 멤버 몇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말을 건넸다. 대학에 진학하세요. 그것이 무리라면 통신 교육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청춘 시절에 미래를 위해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남고부에게는 어깨에 손을 얹고 끌어안듯이 격려했다. 자기 자신에게 지면 안 된다.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서 자기답게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행복해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유행이나 안이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신이치는 유언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박해를 참고 견디며 신심을 관철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여기에 모인 고등부에게는 민중 승리의 시대를 열고 아마미 강포의 총 마무리를 할 사명이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여러분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아마미 광선유포는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신이치의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싶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서 이젠 손이 아파 할 수가 없군요. 그 대신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모두 앞에 서세요. 나는 뒤에서 여러분을 지킬 테니. 신이치는 고등부들의 맨 뒷줄에 섰다. 사진 기자가 셔터를 눌렀다.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승리합시다. 불법은 승부이니까. 봉주들의 뺨은 홍조를 띄었다. 그 눈은 결의로 빛났다.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는 눈도 있었다. 오늘은 고등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오후 5시 가까이 되었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손을 흔들고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또 손을 흔들었다. 부탁합니다. 고등부도 손을 흔들며 향토의 광포를 마음속에 깊고 깊게 맹세했다. 회관을 뒤로한 신이치는 차 안에서 아마미의 발전과 멤버의 감투를 기원하며 오로지 창조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힘내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역사상 위대한 운동은 반드시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그 5가지는 무관심, 조소, 비난, 억압, 존경이다. 그리고 억압에서 살아남은 운동은 반드시 성공의 이명인 존경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 비결은 성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신이치는 격렬한 억압을 당한 아마미 동지는 곧 존경의 시대를 맞이하리라 확신했다. 멤버들이 성실하게 또 끈기 있게 우정과 신뢰의 뿌리를 넓혀 간다면 이 지역 사람들의 학회에 대한 편견은 이해와 칭찬으로 바뀔 것이 틀림없다. 기대되는구나, 아마미의 미래가. 신이치는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마미를 광선유포, 일본 광선유포의 이상향으로 라는 이날 신이치의 지도를 동지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모두의 결의가 되었다. 그러나 아마미 멤버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다. 아마미의 동지는 통감했다. 섬의 광선유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미와 본토 사이에는 사람의 왕래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가정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허양이나 허세 따위는 일체 통용되지 않으며 도망칠래야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다. 학회,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자신이 신뢰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인격으로 삶의 자세로 가정의 모습으로 또 직장, 지역에서의 공헌으로 실증을 보이지 않으면 학회와 불법의 훌륭함은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파도가 바위를 깎듯이 나날의 정진과 인내를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지속적인 투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 강한 도전이다. 아마미 동지는 과감하게 투쟁을 개시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학회의 정신을 철저히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 신이치의 2차 아마미 방문에 대해서는 긍지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멤버는 광포에 대한 투혼을 계속 불태웠다. 모두가 자진해서 사회 공헌에 몰두했다.
그리고 불법의 인간주의의 바탕을 둔 학회의 평화, 문화, 운동 등을 소개하는 모임이 있으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활동 하나하나에 모두가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 정신으로 임했다. 그리고 어언 30여 년. 21세기의 아마미는 훌륭하게 일본 광선유포의 선구가 되었으며 눈부시기만 한 희망의 되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회원이 되었고 약 60%의 사람들이 학회를 이해하는 벗이 되었다. 멤버 중에는 촌장도 있으며 촌의 상공회의 회장, 섬에서 유수한 큰 건설회사 사장도 있다. 공공기관과 농협의 여성 리더도 있다. 그날 신이치와 기념 촬영을 했던 고등부들은 각자 사명의 대공으로 비상하여 이제는 아마미에서 지역 광포의 중핵으로 활약하는 멤버들도 많다. 아마미는 승리했다. 예전에 흘렸던 동지들의 분노의 눈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주옥과 같은 추억으로 바뀌었다. 남국의 지역 광포라는 승리의 깃발이 펄럭였다. 이해 1968년 가을에는 예술제가 각 방면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예술제는 예술부가 평소 연마한 결과를 발표하고 아울러 불법의 인간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큰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다. 그해 예술제 개최를 제안한 사람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8월에 총본산에서 열린 문화국 학예 강습회 때 신이치는 예술부 대표에게서 부원 1만 명이 거의 달성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대단한 일이군요. 예술부의 힘을 결집해 예술제를 개최합시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각 방면별로 개최하면 어떨까요? 돌이켜보면 예술부는 1961년 12월 학예 제2부라는 명칭으로 신설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3월에 부원 20명으로 결성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9월에는 예술부로서 새롭게 출발했으며 그 이듬해인 1963년 11월에는 예술부 주최로 첫 예술제를 열었다. 음악과 약동의 프리즘을 주제로 도쿄 신주쿠의 후생 연극 회관에서 개최된 이 예술제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의 무용, 기타 연주, 독창 등을 발표해 관중들을 크게 매료시켰다. 모든 연기에서 약동감과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기세가 넘치는 예술 대전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66년 7월에는 제2회 예술제를 도쿄 시부야 공회당에서 개최했다. 제2회 때는 출연진이 약 500명이라는 대규모 예술제였으며 연기 외 그림, 꽃꽂이, 분재 등을 전시한 전시회도 열었다. 이듬해인 1967년 11월에는 간사이에서도 예술제 히가시오 사카 시민회관을 개최 불법의 생명 천리를 근저로 한 예술 운동의 기운은 더욱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예술제는 각 방면별로 개최하는 것이다. 검토한 결과 개최 방면은 주부, 시코쿠, 규슈, 간사이, 도쿄 등 5개 방면으로 결정되어 각지 예술부는 희낙낙하며 준비에 몰두했다. 불법 인간주의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막을 열자 예술부는 그 선구자라는 자각에 불탔다. 각지에서는 모두 예술제 기획을 둘러싸고 연일 협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제로 만들고자 하는 예술부 멤버의 기계는 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훌륭한 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신이치는 예술부 순회와 간담하는 자리에서 예술제 기획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우리 예술제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데올로기 선전도 아닙니다. 일념 삼천의 당체인 인간의 그리고 생명의 개화가 가져다주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을 수지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니지란 대성인께서는 신심의 대환희를 춤을 추어라. 일어서서 춤을 추어라. 어서 130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토벤의 저 유명한 제9번 교향곡은 고뇌를 뚫고 환희로라고 말한 대로 그의 생명이 약동하여 용솟음친 것이며 그 일념과 경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숙명과 고뇌의 늪에서 가면이 일어서서 벗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로 동분서주하는 예술부 멤버의 가슴 속에는 대환희가 맥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래나 무용 혹은 연극 등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스니치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이번에 주부 시코쿠 규쇼는 첫 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어떤 행사가 될지 기대되는군요. 모처럼 방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에 향토 예능 등의 조명을 비추어 보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요. 그때 예술부의 한 간부가 질문했다. 선생님, 예술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치는 곧바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사이좋게 단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용 하나만 예를 들어도 유파도 다르고 저마다 개성도 다릅니다. 또 모두가 자신의 무용에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자면 단결밖에 없습니다. 예술 세계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나 감정적인 대립 등으로 파가 갈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능과 개성을 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조도 단결도 할 수 없으면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 틀어박힐 뿐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서는 편파적인 인간이 되어 예술제와 같은 종합적인 예술 창조는 어렵습니다. 질문한 예술부 간부가 또다시 물었다.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과 단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반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신이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은 그 원리가 이체동심이라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단결이라고 하면 흔히 일심동체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는 마음도 몸도 하나라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행동이나 형식도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주의가 되어 결국 개성을 억압합니다. 그에 비해 대성인께서는 일심동체가 아닌 이체동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체인 개인 또는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심, 즉 광선유포라는 같은 목적, 같은 결심에서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협력과 단결의 모습이 이체 동심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외부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발적인 의지에 따른 단결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또 자주성이 기본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개성과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석벽은 같은 모양의 돌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돌을 짜 맞춰 쌓아 올리기 때문에 견고한 것과 같습니다. 야구를 할 때도 우수한 투수만 모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체, 즉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예술부 멤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도 있고 강한 개성을 갖고 있는 만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키가 강한 것은 이 이체동심의 단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언제나 불가능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왔습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단결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각자의 경의 혁명, 인간 혁명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오만, 허영, 질투심이 강한 사람, 방자한 사람 등은 단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직을 교란하고 모든 이에게 폐를 끼쳐 최후에는 스스로 학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불행합니다. 최후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유포를 위해 단결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응시하며 방자함이나 만심에 도전해 인간혁명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술부도 굳게 단결하여 최고의 예술제를 만들겠습니다. 예술부 간부가 대답하자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술제에 대한 신이치의 지도는 즉시 각 지역의 예술부 멤버에게 전해져 예술제 준비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술제의 톱을 장식한 것은 10월 14일에 아이치현의 오카자키 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주부 예술제였다. 전날 나고야에 도착해 남녀 청년부 반장과 기념 촬영을 마친 신이치는 이날 오후 행사에 참석했다. 여성만으로 연기하는 간진초, 일본 고전 무용에 이어 우아하고 부드러운 검은고와 퉁소의 음색이 흘러나왔다. 멋지게 어우러진 우아한 연주였다. 이 검은고 연주야말로 유파의 차이를 초월해
치열한 단결의 선율이었다. 출연한 12명의 여성들은 모두 예술에 대한 자기만의 주장과 강한 자긍심이 있어 연주상의 차이점도 많았다. 거분고를 연주하는 멤버들은 유파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연주 방법을 약속해서 정했지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유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 점이 아무리 노력해도 연주에 나타나 버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연습해도 선율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났을 때 멤버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오늘도 소리가 맞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제각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에는 이치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어서 1463쪽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예술지 성공 기원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느끼고 있던 바였다. 예술제라고 쓰여진 글자 안에 칸을 만들고 한 칸에 해당하는 창제수를 정해 각자가 창제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색을 칠했다. 멤버들은 창제를 거듭하는 동안 예술제 성공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내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기원이 깊어짐에 따라 멤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어느 사이엔가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단결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한 예술제 당일 호흡이 척척 맞는 절묘한 연주가 되었다. 대성공이었다. 검고 연주에 한하지 않고 유파의 차이를 초월한 데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예술제 무대인 만큼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여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한 몸에 받았다. 또 연출자들은 자신의 세계를 크게 넓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주부 예술제 무대는 밴드 연주, 동요, 독창, 서양 무용 등을 잇따라 선보인 다음 하이라이트인 무용극 다케치오로 이어졌다. 다케치오는 난세에 태어나 에도 막부 시대를 열고 200 수십 년에 걸친 태평 천하의 초석을 쌓아올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릴 적 이름이다. 예술제 개체지가 된 오카자키가 다케치오가 태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그 향토의 영웅이 인고의 나날을 겪은 소년 시절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 무용극을 창작했다. 인질로 잡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사명의 마음을 불태우며 미래로 비상하려는 다케치오의 모습을 빌어 평화 건설을 결의하는 마음을 나타낸 열연이었다. 주부뿐 아니라 각제 예술제에도 향토색이 가득했다. 다음 날 10월 15일에 다카마스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코쿠 예술제에서는 시코쿠가 낳은 쾌나마, 사카모토, 료마의 청춘 시절을 작품의 주제로 한 무용극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연출되었다. 11월 10일 기타 교수식 고쿠라 시민회관에서 열린 규슈 예술제에서도 고쿠라 기온다이코, 북연주 등 향토 예술을 선보였다. 더욱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데 힘이 된 오이타현 출신의 후쿠자와 유키치와 그 제자들을 그린 창작극 여명의 종은 울린다가 상연되었다. 또 13, 14일 이틀 동안 오사카 후생연금회관에서 개최된 간사이 예술제에서는 구 오사카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여명은 가까워졌노라를 출연자 전원이 대합창했다. 이 밖에 각지에서도 향토, 민요 합창, 연주, 무용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각 방면의 예술부 멤버들은 지역 문화 진흥에 정열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향토의 긍지와 애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향토의 역사 등에 얽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술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21세기의 찬가를 주제로 11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니혼 부도칸 건물 이름에서 열린 도쿄 예술제였다. 그 주제에는 전쟁이라는 파괴의 역사와 결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맹세를 담고 있었다. 무대는 전쟁과 파괴, 상실의 세대, 새 시대의 건설, 21세기의 무대라는 사부로 구성되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이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무너져 버리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민중의 공포, 원자폭탄의 비참함, 정신의 황폐, 찰나주의적인 향락, 그리고 민중의 자각, 건설의 약동, 이런 내용들을 팬터마임, 독창, 발레, 모던 댄스, 일본 무용 등으로 표현하여 새 시대 건설의 기쁨을 구가하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5개 방면의 예술제에 모두 참석했는데 어느 무대나 예술부 멤버의 생명은 광채를 발하며 약동하였다.
거기에는 광선유포라는 숭고한 사명에 사는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도쿄 예술제에 출연한 예술부 멤버 중에는 저명한 배우와 인기 가수가 몇 명 있었다. 예술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술부 멤버구나, 저 사람도 학교원이었네 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매료시킨 사람은 인기 가수인 고우야마 에리카였다. 에리카는 이국적인 외모의 10대 가수로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은 소녀의 마음을 노래한 데뷔곡이 크게 히트하여 한 해 전에는 처음으로 가요 청백전에도 출연했었다. 예술제에서는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발랄한 춤을 선보이면서 그의 데뷔곡을 열창했다. 고우야마 에리카는 후쿠오카현 고쿠라에서 미국 군인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에리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 후 모녀는 곧 요코하마에 이주했다. 어머니 유리에는 여자 혼자 힘으로 열심히 에리카를 키웠다. 남편이 타계한 후 유리에는 쉬지 않고 일만 했다. 댄서도 해보았고 이불 만드는 부업도 했다. 이른 새벽 생선 씻는 일도 했다. 그렇지만 일하고 또 일해도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유리에는 지병인 내장 질환에다 두통으로 언제나 괴로워했다. 더구나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우리는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쁜 일만 생길까? 한숨 섞인 어머니의 말을 에리카는 잊을 수가 없었다. 모녀는 1958년에 입회하였다. 숙명 전환을 확신 있게 말하는 학교원의 이야기에 감동해 신심을 시작한 어머니 유리에와 함께 초등학생인 에리카도 입회했다. 처음으로 나간 자담회에서 에리카는 감동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옷차림이 검소했다. 그러나 희망에 불타는 그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곳에는 쾌활한 웃음이 있고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 또 동지가 말하는 체험담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신심을 관철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에리카는 생각했다. 고우야마 에리카는 미국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초등학생 치고는 키도 크고 얼굴 윤곽이 뚜렷했다. 그런 이유로 주변 아이들의 놀림을 받곤 하였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에리카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그런 이유로 놀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좁은 아이란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단다. 그 점이 중요하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또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맵시도 좋고 참 예쁘구나. 패션 모델이 되면 좋겠네. 에리카는 점차 자신의 얼굴과 몸 맵시에 자신을 갖게 되어 패션 모델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 패션 잡지에 게재된 어린이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자신이 직접 응모했다. 진지하게 창제했다. 어머니도 함께 기원해 주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공덕을 실감했다. 중학생이 되자 모델로서 차츰 각광을 받게 되었다. 에리카는 여자부 선배를 따라 자주 회합에도 참석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라는 크나큰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의 훌륭함을 알았다. 에리카는 모델 외에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다. 그것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에리카는 콘테스트에 응모했다. 2차 심사에서 불합격했지만 노래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력을 다해 도전했다. 1966년 7월 도쿄 시부야 공예당에서 제2회 예술제가 열렸다. 모델로서 예술부에 소속되어 있던 에리카는 안내 담당을 맡았다. 아직 가수로 데뷔하기 전이었다. 이때 안내를 하면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모습을 보았다.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에리카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다음 예술제 때에는 반드시 가수로서 무대에 서겠습니다. 에리카는 반드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날이 엄격한 레슨에 도전하며 기원의 기원을 거듭했다. 에리카는 필사적이었다. 에리카가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단지 자신의 꿈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술부 멤버로서 학회원으로서의 신앙의 실증을 보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실심에 면려하면서 저절로 재산도 지위도 명성도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복운을 쌓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 길은 불법밖에 없다고 실감했다. 또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확신했다. 에리카는 자신도 그 광선유포에 공헌하기 위해 기필코 가수가 되어 예술부 멤버로서 최고로 힘을 발휘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제2회 예술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에리카는 그토록 염원하던 가수로 데뷔했다. 1966년 가을이었다. 에리카를 대대적으로 데뷔시키기로 한 레코드 회사도 사운을 걸고 있었다. 데뷔곡은 폭발적으로 팔렸다. 실로 행운이 가득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에리카는 가창력이 시원치 않다는 등의 혹평에 찬 집중 포화를 받았다. 예능계의 치열한 싸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직 10대인 소녀에게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충격이었다. 커다란 타격을 입은 듯했다. 그렇지만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는 학회의 딸이야. 절대로 질 수는 없어. 노래가 서투르다면 계속 레슨을 받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리카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이 창가 회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했다. 그런 만큼 연약한 소리를 하거나 기세가 꺾여 풀이 죽으면 학회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불법을 이야기하고 학회를 말하는 고이야마 에리카에게 연예계의 관계자가 충고했다. 창가 학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학회원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일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인기도 없어진단다. 그러나 에리카는 자신이 학회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행동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종교는 인간의 신념, 가치관, 삶의 자세 등을 형성하는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에리카는 자신을 소개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를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선유포를 위해 가수로서 실증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에리카로서는 학회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아무리 높은 평가나 인기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에리카에게 학회원이라는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며 인간으로서 최고의 긍지였다. 그런 신앙을 숨기거나 속이면서까지 손에 넣어야 할 명성이나 일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에리카는 누구든 친분이 두터워지면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불법의 훌륭함을 자주 말했다. 특히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불법이라는 해결 방도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자비하며 불성실하다고 에리카는 느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잡지의 취재에 응해 성장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한 이야기가 어느새 신앙 체험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게재된 기사는 당초의 기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렸다. 자신이 속한 프로덕션의 사장에게도 열심히 진심 이야기를 했다. 에리카는 화려한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에 현혹되어 인생의 가치를 놓치는 일은 없었다. 신앙이라는 행복을 향한 확실한 궤도를 불굴의 신념으로 총명하게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런 에리카를 지키며 격려한 사람이 어머니인 유리에이며 에리카의 신심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우야마 에리카의 데뷔곡은 크게 히트해 이듬해인 1967년 5월에는 음반 매출이 50만 장을 넘었다. 이해 10월 에리카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의 기획으로 미국 공연에 나섰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는 공연이다. 마음은 불타올랐다. 출발을 앞두고 에리카는 신이치에게 인사하러 갔다. 에리카는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선생님, 미국 공연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고우야마 에리카 씨로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며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이 격려를 가슴에 안고 에리카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시간이 나면 현지의 자담에 참석해 미국 멤버와 친교를 맺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때 일이다. 저명한 일본인 가수로 미국에 건너와 있던 스키무라 마스미가 공연장을 직접 찾아왔다. 스키무라는 1953년에 음반으로 데뷔했고 훗날 가요계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는 가수들과 새 딸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대대적인 활동을 벌여 한 시대를 풍미한 대스타였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고 그것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다.
또 스키무라는 결혼에 실패, 본인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숙명의 비에 우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에리카의 어머니인 유리에는 스키무라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런 스키무라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다. 공연을 마친 후 음악실로 에리카를 찾아온 스키무라에게 유리에는 불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자기가 동경했던 사람이 어떻게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스키무라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현지 멤버에게 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신할 결의가 단단히 서지는 않았었다. 에리카도 어머니와 함께 성심성의껏 신심의 훌륭함을 이야기했다. 그곳에 미국 멤버들도 잇따라 방문해 좌담회를 방불케 했다. 스키무라 마스미는 고달픈 인생에 지쳐 있었다. 고우야마, 에리카와 미국 멤버가 자신의 행복을 바라며 정열을 쏟으며 열심히 해주는 이야기가 스키무라의 메마른 마음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스키무라 씨, 함께 신심합시다. 행복해집시다. 예! 고우야마 유리에의 말에 스키무라는 물리칠 수 없는 진심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유리에도 에리카도 눈물을 글썽이며 스키무라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 다음 서투른 일본어로 축하합니다 라는 현지 멤버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 멤버들이 스키무라의 입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애창가를 합창했다. 모든 이의 얼굴에 눈물이 반짝였다. 스키무라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인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어머니까지 병으로 쓰러진 까닭에 10대 후반부터 가수로 일해온 스키무라는 지겨우리만큼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았다. 인간의 냉혹함도 소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학회원의 따뜻함은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진실미야말로 사람을 촉발케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이것이 스키무라 마스미가 소생하는 순간이었다. 스키무라는 이윽고 일본으로 돌아와 예술부의 중액으로서 크게 활약하게 된다. 도쿄 예술제의 최종 공연이 열린 11월 26일 저녁에는 야마모토 신이치도 공연장으로 달려갔다. 그 무대에서 고우야마 에리카는 감색과 흰색으로 된 의상을 입고 온 힘을 다해 데뷔곡을 열창했다. 사랑스러운 요정이 너플너플 춤추며 내려왔는 것 같았다. 에리카는 2년 전 마음속으로 한 맹세가 실현되어 지금 가수로서 예술제의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노래하고 춤추는 에리카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뜨는 것을 힘껏 억누르며 에리카는 발랄하게 노래를 이어갔다. 에리카가 노래를 마치자 큰 박수가 니온부토 칸에 메아리 쳤다. 그 약동감 넘치는 노랫소리와 춤의 관객은 생기 넘치는 생명의 활기와 힘을 느꼈다. 도쿄 예술제는 이윽고 피날레로 이어져 야마모토 시니치가 청년들에게 준 시 구원 원초의 태양을 흠뻑 바다에 곡을 붙인 노래를 모두가 합창했다. 신세기의 무대인가 지평선에 힘차게 뛰어나온 것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대들의 등에 빛나는 것은 찬란한 영광, 울려 퍼지는 그 발소리는 노랫소리는 장르를 압도했다. 소리 높여 21세기의 찬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술제는 감동 속에서 막을 내렸다. 신이치는 일어나서 예술부 멤버의 분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부도칸을 나설 때 옆에 있는 예술부의 간부에게 말을 건넸다.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술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겁니다. 예술제가 끝난 다음에는 창가 문화회관에서 출연자의 근행회와 그리고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부의 젊은 여성 멤버를 위한 지도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예술부에서는 가수와 배우 등 젊은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제1인자를 지향하며 예술 창조에 정열을 쏟는 한편 광선유포의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 인기가 높아졌다 사라졌다가 하는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그들의 신심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보다도 진지했으며 열심이었다. 응석을 부리거나 미적지근하지 않았다. 또 각자가 많은 신앙 체험을 통해 불법을 강하게 확신했다. 그들의 존재는 전 회원의 희망이었으며 각지에서 열리는 회합에서 체험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활약을 보아 온 신일치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미래를 위해 학회의 보물로 소중히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젊은 여성 예술부 멤버의 핵이 될 20명 정도의 멤버를 선발하여 지도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창가 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연자 근행회에 참석한 뒤 회관 내 작은 회업실에서 젊은 예술부 여성 멤버 대표를 맞이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공을 거둔 예술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선유포의 젊은 힘입니다. 멤버들 중에는 바로 그 고우야마, 에리카의 모습도 있었다. 일본의 신문사가 주최한 칸촌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가수, 유명한 재즈싱어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여배우도 있었다. 지도에는 간담하듯이 진행되었다. 가족이 죽거나 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일에 대한 포부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고민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신이치는 가족같이 친절하게 귀를 기울이며 정성을 다해 격려를 거듭했다. 나는 여러분을 평생 지켜보겠습니다. 유명해지거나 인기가 있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그대로 실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능의 깊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영원한 행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내 염원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과 가장 충실한 의의 있는 인생을 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개화해 훌륭한 예술의 큰 꽃봉오리를 피우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 그룹을 영파워라고 부르고 서로 신심을 근본으로 절차 탁마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여러분을 만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에 창가 문화에 꽂힌 영파워가 탄생했다. 신이치는 그 후에도 어렵게 시간을 짜내어 멤버와 간담하는 기회를 갖고 격려의 격려를 거듭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힘껏 육성해 나갔다. 현대의 묘운 보살이라고 할 영파워의 활약은 눈부셨다. 제3문명의 성구로서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개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곱 빛깔의 광채를 쏟아 불법을 이해하는 연대를 두텁고 폭넓게 만들게 된다.